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나왔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산 작업이요. 계산 작업은 총 30점이고요. 보통 이제 시험 문제가 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일반 수식이요. 일반 수식 문제가 보통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배열함수 문제가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제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해서 총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해서 한 문제의 점수가 이제 6점씩이요. 6점씩 해서 총 30점이 이제 할당된 그 작업이 이제 우리 계산 작업이요. 이 계산 작업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문제 푸는 거를 이제 추천해 드려요. 커말 1급에서 이제 계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함수 사용법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고요. 5문제 모두 조건문하고 우리가 중첩 함수를 이용해서 논리식을 세워서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 계산 작업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다 나 함수 못하겠어, 포기해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 커말 1급은 자격증 합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배점이 이게 30점이잖아요. 30점.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문제는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5문제 전부 다 이제 뭐 난이도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쉽게 출제가 될 때도 있지만 한두 문제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어렵게 출제된 문제 그 한두 문제는 이제 틀릴 수 있으니까 그 한두 문제 빼고 나머지 이제 3-4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 작업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표 1에 보게 되면 품목하고 단가하고 수량이 있대요. 자, 우리 표 1번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표를 얘기하는 거고, 이 표에서 우리 품목하고 단가하고 수량, 그러면 지금 이 세 개의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개랑 그 다음에 표 2번을 이용하래요. 표 2번에는 보니까 할인율이 들어있네요. 이 할인율이 들어있는 이 표를 이용해서 우리 G4부터 시작해서 G33번 영역에다가 판매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G4부터 G33이다. 그럼 판매 금액이 들어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다가 전부 다 이제 계산해라. 그때 이제 판매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1 할인율. 이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자, 그럼 여기 판매 금액을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이 판매 금액에 보게 되면 단가하고 수량하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할인율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표 1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으니까 이 표 2번에 들어있는 이 할인율 표를 이용해서 이 할인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먼저 얘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단가하고 수량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는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2개의 함수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데이터는 보니까 품목은 크레파스고요. 단가는 지금 5,000원이고 수량은 지금 86개 하고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할인율 표에서 몇 퍼센트를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크레파스다. 그럼 크레파스가 지금 여기 있고요. 그러면은 이 할인율 중에 이제 하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량하고 1개다, 20개다, 50개다, 70개다, 100개다 하고 써져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첫 번째 데이터를 봤을 때 크레파스는 86개가 팔렸대요. 그럼 86개,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 할인해 줘야 돼요? 86개다 그러면 100개 판매했을 때 그 15%를 할인해 주면 돼요? 안 되죠. 이거는 100개를 넘어갔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고, 86개 그러니까 70개에 해당하는 이 10% 할인율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때 요 10%라는 요 할인율을 어떻게 가지고 오냐? 우리가 일단은 품목도 따져봐야 돼요. 리코더일 때, 크레파스일 때, 연필일 때, 종합장일 때 할인율이 각각 다 다르고요. 그리고 몇 개를 판매했는지 그 수량에 따라서 또 할인율이 더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이제 참조 범위를 우리가 설정해 놓고, 지금 첫 번째 거의 품목이 크레파스니까 크레파스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지고 올지 그거 이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판매된 수량이 이제 한 개면 이제 2% 가지고 와라. 20개면 5%, 50개면 7%, 70개면 10%, 100개면 15%, 그렇게 이제 할인율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내가 판매한 수량이 86개니까 86개면 70개 이쪽에 들어갈 거고, 그때 이제 10% 가지고 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요 86개는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눈이 있기 때문에 86은 70개에 해당해.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엑셀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할인율 표에서 표 2번에서 이만큼 데이터 범위를 잡아주고 86개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70개 이쪽을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그때 이 86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을 때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매치라는 함수 사용해서 요 10%가 들어있는 요 위치 먼저 한번 찾아보자고요. 해서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자, 우리가 매치라고 이렇게 써주고 매치라는 함수는 맨 처음에 이제 찾을 값 찍어주면 되죠. 우리는 이제 86에 해당하는 거 요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때 이제 옵션은 어떤 거 써야 돼요? 보다 작은 거 찾아라 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일치하는 값 찾아라, 보다 큰 거 찾아라, 어떤 거 써야 돼요? 보다 작은 거 찾아야 되겠죠? 왜? 86개니까 100개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보다 큼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86은 100개 쪽으로 갈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86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작은 걸로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1하고 그렇게 이제 보다 작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4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범위를 요만큼 잡았고 요 86에 해당하는 거는 몇 번째 위치에 있다? 네 번째 위치에 있다 해서 여기 이제 네 번째 위치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만큼 이제 참조 범위 잡아주고 이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의 품목이 크레파스니까 크레파스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다섯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10%를 가지고 와라 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vlookup에서 이제 참조 범위를 이만큼 설정할 건데 이렇게 설정해 놓고 지금 10%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이제 열 번호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내가 범위를 여기서부터 잡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열이 될 거고 여기가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 여기가 여섯 번째 열이 될 거예요. 그럼 vlookup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는 이 10%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86이라는 요 수량은 지금 여기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4하고 결값이 나왔어요. 왜? 매치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범위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이기 때문에 4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4라는 숫자를 그냥 가져가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이 4라는 거를 vlookup 안에서 써먹어야 돼요. 열번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지금 매치라고 구해놓은 이 4라는 값에다가 우리가 더하기 1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쓸 때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범위 잡은 거고 vlookup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열의 개수가 한 개 차이 나죠. 해서 그 열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 그 결과에다가 더하기 1을 해야 우리가 5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vlookup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치 구해놓은 거 있죠.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5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요 매치라는 함수를 잘라내기를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이제 vlookup으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v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처음에 이제 찾을 값이요. 찾을 값은 이제 품목 크레파스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이 크레파스를 어디에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 아까 매치로 구해놓은 거 있죠? 매치로 구해놓은 거 그 번호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 그걸 이제 열번호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을 써야 되는데 true 아니면 우리가 false하고 이 둘 중에 이제 하나 써줘야 돼요. 그때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크레파스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리코더다, 크레파스다, 연필이다, 종합장이다 하고 써져 있는데 얘네가 정렬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false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들어가서 우리가 false하고 우리가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지금처럼 0하고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0이라고 나오는 거는 왜 그렇게 나오냐? 표시 형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내가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10%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0이라고 나왔죠? 그건 이제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하고
1번,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 셀서식의 표시 형식에 가서 이거를 일반으로 고쳐놓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10%에 해당하는 0.1이 이렇게 이제 결과값으로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0%에 해당하는 거 요거 이제 할인율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문제 좀 다시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판매 금액을 구하는데 판매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가로 열고 1 할인율로 해라. 지금 할인율은 가지고 왔죠. 그리고 단가하고 수량은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잖아요. 단가하고 수량을. 그냥 요거대로 이제 그대로 써주면 돼요. 지금 요만큼 우리가 식 쓴 거 있죠. 브이룩업 쓴 거. 얘가 할인율이에요. 자, 할인율 좀 우리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을 새로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는이라고 써주고 단가 곱하기 그리고 수량 곱하기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1 할인율 해주면 되죠. 할인율은 아까 잘라내기를 제가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우리 할인율이요. 할인율 구하기 위해서 쓴 식이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상에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식 쓴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되겠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 요 판매 금액 구한 거 요거를 이제 채우기엔들에서 채워주면 되는데 채우기엔들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있죠. 우리 브이룩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참조 범위요. 참조 범위는 변해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되죠. 왜? 내가 첫 번째 칸 거를 계산하든 두 번째를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네 번째를 계산하든 무조건 나는 참조 범위가 이 부분이어야 됩니다. 어떤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이 범위를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참조 범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변하면 안 돼요. 해서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치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수량은 이제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바뀌는데 우리가 매치 함수에서 지금 이만큼 범위 잡은 곳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에 해당하는 그 위치를 찾아라.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F4번 눌러서 우리가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어요. 자, 보자고요. 자, 1번 문제 풀 때 지금 쓴 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구분할 수 있게 좀 띄어쓰기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식을 봤을 때 얘가 이제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가로 열어주고 1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썼어요. 우리 문제 식에 나온 대로 그대로 요만큼 쓴 거고요. 그리고 맨 뒤에 가로 여기서 이제 닫아준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쓴 식이죠. 그때 이제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 브이룩업이라는 함수도 사용했고 매치도 썼습니다. 자, 브이룩업 매치요. 자,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F4번에 해당하는 이 수량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라. 어디서? 이 범위에서. 이 범위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86개에 해당하는 걸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그 위치를 알려달라. 그렇게 해주면 그 위치가 4하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브이룩업에서 쓴 그 데이터랑 열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맨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이룩업의 기준을 봤을 때 뒤에 4번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크레파스 찾아주세요. 그거죠. 크레파스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라고 해서 참조 범위 요만큼 잡아준 거고요. 그때 열 번호를 여기서 나온 그 값을 이제 열 번호로 사용해라. 그때 요 매치라는 함수에서 나온 결과가 우리 4가 될 거고 거기다 이제 더하기를 해주면 5가 되겠죠. 그래서 86개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요 크레파스에 해당하는 요 10% 요게 이제 결과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브이룩업에서 맨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옵션을 false하고 얘를 썼는데 얘를 쓴 이유가 뭐예요? 크레파스를 찾을 때 지금 이 데이터들이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false라고 이렇게 이제 옵션을 넣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우리가 채우기 해주면 되겠죠? 자, 채우기인데 쭉쭉 해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쭉쭉 내려가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렇게 채우기를 우리가 쭉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비고를 구하는 그 사용자 정의의 함수 fn 비고를 작성해서 계산을 수행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fn 비고라는 거는 날짜를 인수로 받아서 비고를 계산하는 함수래요. 자, 우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 날짜가 있죠. 이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제 비고 이곳에다가 이제 뭔가 계산하는 그 함수래요.
자, 비고라는 거는 날짜의 월이 3월 이하면 날짜의 연도와 하이픈 1사분기다. 만약에 6월 이하면 날짜 연도와 하이픈 2사분기다. 9월 이하면 날짜 연도와 하이픈 3사분기다. 그 외는 날짜의 연도와 하이픈 4사분기다.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예를 들어서 뭐 2016년도다. 그러면 2016년도 하이픈 2사분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하래요. 그때 이제 select라는 요 명령어, 요 select문을 이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public function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가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VB2를 호출해야 되겠죠. 자, VB2를 호출 먼저 해보자고요. Alt하고 F1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VB2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듈 추가해 줘야죠. 자, 모듈 추가할 때는 우리가 VBA 프로젝트라고 써져 있는 곳 있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삽입의 모듈이라는 거 얘를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메뉴 이용해도 돼요.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모듈 얘를 선택해도 됩니다.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거 있었어요. 퍼블릭 펑션하고 fn 비고 날짜 as 데이터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줄 얘만 이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지금처럼 end 펑션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뜨면 이 사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select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명령문을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select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case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는 뭐를 입력받을 거예요? 날짜를 입력받는데 그 날짜에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걸 이제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 중에서 월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받는 그 날짜에서 월만 꺼내달라고 이제 month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month라고 쓰고 내가 입력받은 그 날짜에서 월만 추출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입력받은 그 날짜에서 월을 구했을 때 case is라고 쓰고 그 월이 3 이하냐 3 이하면 어떻게 해라? fn 비고라는 곳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지금처럼 결과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게 만들어 줘야죠. 내가 입력받은 그 날짜에 연도가 앞에 와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픈 2사분기 하고 이런 식으로 오게끔 만들어 주면 돼요. 우리가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게 맨 앞에다가 이제 연도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입력받은 그 날짜에서 연도만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연도만 먼저 꺼내오면 되겠죠. 자, 날짜에서 이제 연도를 추출해라. 그리고 이어서 뭐를 표시해라? 하이픈 1사분기라고 1사분기 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이제 2사분기 거 써야죠. 케이스 is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6하고 써주면 되죠. 만약에 6 이하면 이제 2사분기라는 얘기죠. 해서 fn 비고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뭘 출력해라?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라. 그리고 이어서 뭐를 출력해라? 하이픈 2사분기라고 출력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3, 4분기하고 4, 4분기도 똑같이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 작성했으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복사 좀 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케이스하고 요거 하나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또 복사 한번 더 할게요. 더해서 여기서 이제 일부만 수정해주면 되겠죠. 시험장에 가서도 지금처럼 복사해서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 4분기가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월을 추출했을 때 그 월이 9 이하면 이제 3, 4분기가 되는 거죠. 해서 앞에다가 날짜에서 연도 추출하는 거 똑같고 여기서 이제 3, 4분기로 요것만 고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외에는 이제 4, 4분기니까 여기다 이제 case하고 else라고 써주면 됩니다. case else라고 쓰고 그 다음에 fn 비고에다가 우리 4, 4분기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select 구문 다 썼으면 end select 하고 써주면 되겠죠. end select 이렇게요. 자, 요거
조금 줄 좀 바꿔서 좀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셀렉트 구문을 시작하는 거고, 셀렉트 구문에서 이제 날짜에서 이제 월만 추출해서 그 월이 3 이하냐, 6 이하냐, 9 이하냐, 3 이하도 아니고 6 이하도 아니고 9 이하도 아니래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4, 4분기가 되겠죠. 해서 3 이하일 때는 앞에다가 연도 출력해주고 뒤에다가 하이픈 1, 4분기라고 출력해달라. 6 이하면 2, 4분기라고 출력해라. 9 이하면 3, 4분기라고 출력해라. 1, 4분기도 아니고 2, 4분기도 아니고 3, 4분기도 아니면 4, 4분기라고 이렇게 출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작성했으면 우리가 엑셀로 돌아가면 되죠. 엑셀로 돌아갈 때는 요 아이콘 있어요.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돌아왔어요. 그럼 여기 비고 칸에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fn 비고라는 함수를 이제 불러와라. 불러오긴 하는데 여기다 이제 뭘 넣어주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날짜만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넣고 가로 닫고 엔터요. 했더니 얘는 2019년도 맞죠? 2019년도 맞고 얘는 이제 7월달이니까 3, 4분기가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으면 우리가 요것도 이제 채우기엔들에서 쭉쭉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 채우기 해주면 이제 요 문제도 이제 다 풀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데이터 좀 보자고요. 2019년도 7월달이래요. 얘는 19년도 3, 4분기 맞죠? 그 밑에 거 보니까 2020년 5월달이래요. 2020년 5월달은 2020년도에 2, 4분기 맞죠? 그리고 그 밑에 거 보니까 19년도 6월달이래요. 19년도 6월달이면 2019년 2, 4분기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 보면은 문구점이 있대요. 문구점하고 품목하고 수량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표 3번에 K12번부터 시작해서 L16번 영역에다가 문구점과 품목별 수량의 평균을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표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문구점이라고 여기 있고요. 그리고 품목도 여기 있고 수량도 여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다가 요만큼 이제 전부 다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다 이제 뭘 계산해라? 문구점과 우리 품목별로 수량의 평균을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해당 품목의 수량이 없을 때는 판매 수량 없음 요거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가 average하고 if하고 if error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뭔가를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할 때는 난경 문구의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난경 문구 중에서 연필의 수량의 평균을 여기다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난경 문구인 거 찾아라. 그리고 품목이 연필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그 수량의 평균을 여기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 수식을 이용할 때 지금 우리가 조건을 두 가지를 이제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사용 형식 좀 보자고요. 그 사용 형식이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먼저 써줘야죠. 자, 에버리지라고 쓰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if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조건 첫 번째 거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조건 두 번째 거 써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계산할 범위, 평균을 구할 계산할 범위를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다가 우리가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average 가로까지 이렇게 닫아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if 하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잡아주면 돼요.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자, 문구 전명부터 우리 일치하는 거 찾자고요. 자, 이 전체 범위에서 뭘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제2의 12번에 들어있는 이 문구점 명과 똑같은 거 찾아라.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품목도 일치해야죠. 그래서 품목이 들어있는 거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는 표시해주고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연필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할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지금 우리는 뭐의 평균 구할 거예요? 수량의 평균 구할 거예요. 그래서 수량에 들어있는 거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이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if 구문 다 썼으니까 if 가로 그 뒤에다가 이제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if도 다 썼으니까 이제 average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지금 요만큼 봤을 때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 if 가로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난 겁니다. if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이만큼이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수량을 전부 다 갖다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때 이제 나온 수량들의 뭐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맨 앞에서 이제 average라고 써서 지금 이만큼을 전부 다 average로 다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6 거 다 썼으면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고, 우리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눌러줘야죠. 그냥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99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채우기를 하려면 변해야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보세요. 지금 이곳에 있는 문구점, 그리고 이곳에 있는 품목, 그리고 이곳에 있는 수량, 이런 것들은 변해야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범위 잡은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절대 참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 만들어 주고요. 그 뒤에 있는 거 얘도 이제 절대 참조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계산의 범위, 요 수량 범위 잡은 것도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리고 여기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채우기를 할 건데 맨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남경 문구인 거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모닝 아트 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새싹 문구 거 찾는 거고, 네 번째 계산할 때는 신화상사 거, 다섯 번째 거 계산할 때는 화진 아트 거, 요거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밑으로 당겼을 때 얘네들은 변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옆으로도 당길 거예요. 옆으로도 당길 거예요. 옆으로 당겼을 때 이 남경 문구가 같이 오른쪽으로 변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내가 채우기를 했을 때는 변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원래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번호가 바뀌죠. 그 열 번호만 우리가 달라 붙여서 변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남경문구 찾는 게 우리 제12번 요거죠. 여기서 이제 F4번 한 번 누르면 열 번호, 행 번호 전부 다 이제 달러가 붙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행 번호에만 붙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열 번호에만 붙죠. 해서 열 번호가 변하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필, 여기 K의 11번 있죠? 요것도 좀 보자고요. 요 범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필 찾아라 그거죠. 지금 내가 이 칸을 계산하든 여기를 계산하든 여기를 계산하든 여기를 계산하든 여기를 계산하든 전부 다 연필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줘야 돼요. 해서 밑으로 당겼을 때는 이 연필이라는 게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원래 밑으로 당기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죠. 그 행 번호가 변하지 않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식을 입력해 놓고 오른쪽으로 당길 거라고요. 이 옆에 칸도 리코더 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해줄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연필에서 리코더로 변해야죠. 그래서 원래 오른쪽으로 당기면 열 번호가 바뀌는데 열 번호가 얘는 바뀌게끔 만들어줘야죠. 행 번호는 안 바뀌게, 열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4번 한 번 누르면 열 번호, 행 번호 다 달라붙어요. 한 번 더 누르면 행 번호에만 붙죠. 열 번호는 바뀌게 해야 되고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달라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러면 이제 99하고 똑같이 나왔고, 다 나왔으면 이제 밑으로 쭉쭉 당겨 보자고요. 당겼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모닝 아트에 보게 되면 디바이드 0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의 상사도 우리 디바이드 0이 나왔습니다. 왜? 모닝 아트하고 신의 상사는 연필이 없나 봐요. 지금 우리 문제 봤을 때 해당 품목의 수량이 없는 경우 그랬어요. 수량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라? 판매 수량 없음. 요것도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 다 푼 게 아니라 if 에러. 지금처럼 수량이 없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디바이드 0이라는 오류가 발생하니까 오류가 발생할 때는 판매 수량 없음. 그거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if error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그게 이제 표시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해서 요거 좀 수정 좀 하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쓴 식 있죠? 에버리지하고 쓴 거. 여기서 계산한 게 오류가 생기면 판매 수량 없음이라고 표시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평균 구한 식을 전부 다 이제 if error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if error라는 거 요걸로 이제 묶어주면 돼요. 자, if error. 여기서 계산한 게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뭘 출력해라? 맨 뒤에다가 판매 수량 없음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서 맨 뒤에서 이제 if error 고 가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게 오류가 생기면 판매 수량 없음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끝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쭉쭉 채우게 해보면 지금처럼 아까 디바이드 0이라고 오류 생겼던 것들이 전부 다 판매 수량 없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당겨서 리코더 것도 72개 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밑으로 쭉쭉쭉 채우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도 끝이요. 지금 여기다가 쓴 식 좀 우리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버레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에버레지라고 쓰고 우리 if 열어주고요. 조건이 지금처럼 두 개니까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해서 조건을 여기다가 이만큼 이제 써준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수량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의 범위를 우리가 수량을 잡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구했는데 평균 구한 곳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판매 수량 없음이라고 이렇게 출력해달라고 if error로 이렇게 전부 다 묶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 보게 되면 문구점이 있는데 이 문구점을 이용해서 표 3번에 MA 12번부터 M 16번 셀에 그 영역에다가 우리 문구점별 판매 건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보니까 우리 sum하고 텍스트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배열 수식으로 그렇게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매 건수, 인원수 같은 거, 건수 같은 거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지금 문제에서 쓰라 그랬으니까 sum이라는 함수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sum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구점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문구점만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조건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해서 가로 열어주고 조건 우리가 써주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곱하기 1만 해주면 되죠. 그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제 건수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판매 건수 여기다 이제 구할 거니까 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sum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sum이라고 쓰고 sum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문구점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죠. 자, 이 데이터들 중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난경 문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걸 찾아서 곱하기 1이요. 건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했더니 5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판매 건수 구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채우기를 하려면 이제 또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어떤 데이터의 판매 건수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 표 1번에 들어있는 이 문구점 명이 써져 있는 곳 있죠. 이곳을 싹 다 참조해야죠. 무조건. 그래서 이 부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J12번이요. J12번은 지금 난경 문구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니까 난경 문구고 내가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모닝 아트로 계산해야 되고요.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새싹 문구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우리가 채우기를 했을 때 얘네들은 계속해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달러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이렇게 5건하고 구해주면 되고 밑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9건이다, 2건이다, 9건이다, 5건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표시에 예가 나왔어요. 어떻게 표시해라? 5건이면 5건 이런 식으로 표시해라. 그때 이제 우리가 텍스트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5건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한 그 결과를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서 건수 구한 거 이 자체를 우리가 텍스트라는 그 함수를 묶어주면 됩니다. 텍스트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한 그 건수를 표시하긴 표시하는데 어떻게 표시해라? 0건 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트 함수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결과 있죠. 그 결과가 이제 0에 들어가는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건이라는 요 문자 붙여서 표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럼 이제 5건하고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그렇게 표시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작성한 식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예요. 표 1번을 이용해서 표 4의 제20번 셀에다가 수량이 가장 많은 그 품목의 품목명하고 그 다음에 문구점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2의 20번, 그럼 제2의 20번이 지금 이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결값을 표시하는데, 결값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 크레파스 하이픈, 화진아트, 이런 형태로 이제 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래요. 자, 수량 좀 보자고요. 수량 지금 보게 되면 수량이 이곳에 써져 있는데, 이곳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게 지금 얼마예요? 우리 쭉 봤을 때 100개죠. 100개. 수량이 제일 많은 게 100개예요. 그때 이제 표시 얘 보게 되면 크레파스 하이픈 화진아트 이런 형태로 표시하라 그랬죠. 지금 수량이 제일 많은 게 이제 100개고요. 그러면 결값이 어떻게 나오면 돼요? 종합장 하이픈 새싹문구하고 요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럼 지금 방금 한 거랑 똑같이 이제 해주면 돼요. 우리가 수량 중에서 제일 많은 거, 제일 큰 값을 구해주면 돼요. 제일 큰 값을 구할 때 우리가 max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수량이 제일 많은 게 이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그걸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수량을 우리가 범위 지정할 때 요만큼 이제 여기서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이제 범위를 쭉 지정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수량이 제일 큰 게 네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그 위치를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될 거고요. 그럼 네 번째 행에 있는 종합장 그리고 새싹문구 얘를 이제 출력해 달라고 우리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얘네들 새싹문구하고 그리고 우리 종합장이라는 거 요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일단은 맥스 먼저요. 자, 최대값 먼저 구해보자고요. 맥스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쭉 수량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범위 쭉쭉 잡아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개 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이 100개가 이 수량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그 100개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 위치 찾을 때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묶어주면 된다고요. 자, 일단은 요 max라는 거 우리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 매치라는 함수 쓸게요. 자, 매치 일치하는 값 찾아주세요. 뭐랑 일치하는 거? 요 max에서 구한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라? 이 수량에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값, 그 값이 몇 번째에 있는지 찾아달라. 찾긴 찾는데 이제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맨 뒤에다가 옵션을 우리가 0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 수량이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 범위 중에서 100이라는 그 데이터는 몇 번째 위치에 있다? 네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해서 네 번째 위치 찾았습니다. 그러면 수량이 이만큼 들어있을 때 여기서 이제 100이라는 값은 네 번째 위치에 있다 찾았어요. 그 네 번째 위치에 있는 품목 갖다 주세요. 네 번째 위치에 있는 새싹문구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인덱스라는 함수는 범위, 행번호, 열번호 그렇게 쓴다 그랬어요. 범위, 행, 열. 그럼 내가 범위를 여기 A4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H의 33번까지 그렇게 범위를 쭉 설정을 했을 때 종합장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오고 싶어요. 종합장이라는 건 몇 행 몇 열에 있어요? 우리 4행 4열에 있는 거죠. 또 내가 색상문구를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 이거는 몇 행 몇 열에 있어요? 4행 2열에 있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표시 예를 봤을 때 앞에다가 우리가 품목을 써야 되고 뒤에다가 이제 문구점 명을 써줘야 됩니다. 품목은 무조건 이제 4열에 있는 거고 문구점은 무조건 2열에 있어요. 그래서 4열하고 2열은 변하지 않죠. 품목은 무조건 4열에 들어있고 문구점은 무조건 2열에 들어있다. 그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열번호는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품목 먼저 가지고 올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만큼씩 쓴 거 있죠? 매치로 구한 게 우리 행번호예요. 행번호. 행번호는 우리가 잘라내기를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인덱스라는 함수로 우리가 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라고 이렇게 써놓고 범위 지정할게요. 자, A4번부터 시작해서 H33번까지 요만큼 이제 전부 다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고요. 자, 이 범위에서 컴마 몇 행 몇 열이요? 아까 우리가 매치 함수를 구한 게 우리 행번호라 그랬어요. 자, 행번호는 이거 매치에서 나온 그 결과를 쓸 거고 거기에서 이제 몇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우리가 지금처럼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여기가 이제 1열이 되고 여기가 2열이 되고 여기가 3열이 되고 여기가 이제 4열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품목을 가지고 올 거니까 4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호는 그냥 고정시켜 버릴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다가 이제 4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치게 되면 종합장하고 정확하게 가지고 왔죠. 그러면 지금 수량이 100개이고 지금 방금 내가 요만큼씩 쓴 게 지금 종합장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색상 문구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문구점은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여기가 이제 1열이 되고 여기가 2열이 되죠. 그래서 2열에 들어있는 색상 문구 요거 갖다 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제 또 뒤에다가 이제 식을 더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쓴 식 있죠? 요거 그대로 이제 복사를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요만큼 복사를 하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 붙이고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하이픈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 써주고 인덱스하고 우리가 쓴 식을 한 번 더 쓰면 돼요. 더 쓰는데 이제 4열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2열에 들어있는 우리 문구점 명을 갖다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엔터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종합장 색상 문구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다 쓴 식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식이 엄청나게 긴데 이거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요만큼 쓴 거 있죠? 자, 지금 요만큼 쓴 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랑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쓴 식 여기까지는 둘 다 똑같아요. 어차피 내가 수량에서 가장 큰 값 이 100을 찾았고 이 100은 지금 4행에 있는 거죠. 그래서 4행에 있는 종합장 갖다 주세요. 4행에 있는 색상 문구 갖다 주세요.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덱스하고 매치하고 썼을 때 요 매치라는 그 결과가 여기서 이제 인덱스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행에 들어있는 거 찾아라. 찾아서 몇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4열에 있는 종합장 갖다 주세요. 2열에 있는 색상 문구 갖다 주세요. 그거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쓴 거랑 뒤에다 쓴 거랑 이 차이가 4열에 있는 거 가지고 올 거냐 2열에 있는 거 가지고 올 거냐 그것만 달라진 거지 앞에 있는 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 봤을 때 크레파스 하이픈 화진아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간에다가 %로 이렇게 하이픈을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도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 우리 인덱스하고 매치 쓰는 함수는 꼬박꼬박 매번 안 빠지고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좀 식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몇 개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서 5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어려운 문제가 가끔 가다가 한두 문제가 섞일 때가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됐을 때는 1개에서 2개 정도는 버리고 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엑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 계산 작업 한 문제를 가지고 막 5분, 10분 그렇게 시간을 끌어버리면 뒤에 가서 이제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완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보실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이 계산 작업은 되도록이면 제일 마지막에 문제 푸세요. 일단은 우리 계산 작업 말고 나머지 문제들 있죠? 나머지 문제 먼저 싹 다 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 작업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거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라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바로바로 식 써서 넘어가시고요. 만약에 문제를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표시 좀 해놓고 좀 이따가 마지막에 푸세요. 마지막에. 괜히 한 문제 가지고 시간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그래서 함수 문제가 배점이 다들 6점짜리이기 때문에 배점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니까 함수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